안녕하세요. 역사 소개 채널의 뱀룡입니다. 오늘은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1592년으로 임진왜란이 터지고 일본군은 승승장구하면서 북상합니다. 이에 놀란 조선 조정이 신립을 도승변사로 임명하고 충주로 파견을 보냅니다. 내려온 신립이 탕금대에 자리 잡고 일본군과 벌인 전투가 바로 탕금대 전투입니다. 탕금대 전투가 임진왜란의 그저 그런 전투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동양의 전투들 대부분이 전투 경과에 대해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탕금대 전투는 조선, 일본, 외국인 선교사의 자료들을 통해 전투 경과의 윤곽이 뚜렷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조선시대에 보기 드문 대규모 회전이라는 점입니다. 서로 공격하고 막기만 하는 공성전이 아닌 서로의 병종과 진법이 큰 영향을 끼친 전투입니다. 충주에 도착한 신립은 경상도 상주에서 이 일이 완패하므로 경상도군의 지원 없이 일본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신립에게는 한양에서 내려올 때 데려온 경군 8,000기 및 경기 충청도에서 모집한 병력 8,000명, 총 16,000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미 일본군과 전투를 해본 이일이나 한때 충주도사를 지냈던 군관 김여물이 조령에서 산을 끼고 싸우기를 권하지만 신립은 이를 거절합니다. 대신 신립은 탕금대 남쪽 달천평야 일대를 전장으로 결심합니다. 천하의 요새라는 조령에서 산을 끼고 싸우면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선택이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신립이 북방에서 기병으로 성공하였고 실제로 당시에는 기병이 강력한 전략적 병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령에서 싸울 경우 경기 충청도에서 모집한 병사들의 탈영 위험이 요소로 작용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유추됩니다. 4월 28일 신립의 조선군은 선발대인 고니시의 일본군과 마주쳐 전투를 개시하게 됩니다. 신립과 고니시의 병력 배치 및 수를 살펴보면 신립의 경우 신립 본대 기병 4,000기와 반월형 모양의 기마대 4,000이 전면에 포진하고 뒤에 예비대 보병 8,000기 및 충주성 방어 인원으로 총 16,00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고니시의 경우 중군의 고니시가 포함하여 7,000명, 좌군의 5,000명, 우군의 3,000명, 별동대로 3,700명으로 총 18,70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적으로는 일본군과 비등했으며 외국 선교사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은 신립의 군사 숫자에 당황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법을 보면 조선군의 기마대는 고니시의 중앙군을 포위하여 섬멸하기 위해 반월진에 가까운 모습으로 진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니시의 일본군은 조선군의 기마대의 돌격 및 우회기동을 대비해 좌군, 우군을 중군에서 상당히 벌려놓은 형태로 매복해 있었습니다. 또한 별동대도 운용하였습니다. 고니시의 중군이 진격하자 신립의 기마대 1,000기가 중군에게 돌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기병의 위력이 강력한 만큼 고니시의 중군은 기마대의 위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에 신립은 중군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 반월형의 형태로 기마병으로만 2차 돌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이때 매복해 있던 좌우군이 나오면서 신립의 기마대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신립의 기마대의 대부분은 경장 군기병으로 유효타는 중기병 돌격이 아닌 돌격 사격이 위주였습니다. 따라서 기마대의 충격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단련된 일본의 조총병, 장창병의 조합을 뚫을 시도도 할 수 없는 신립의 기마대는 결국 후퇴하게 됩니다. 이후 신립은 다시 기마대로만 구성된 3차 돌격을 하게 되는데 일본군의 공격적인 대응에 참패를 하고 맙니다. 3차 돌격 전에 뒤에 예비대로 있던 보병 8,000을 중군으로 내보내고 기동력이 높은 기마대로 우회기동을 했더라면 최소한 참패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신립의 판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마 모집병들에 대한 불신과 기마대에 대한 강한 과신이 낳은 판단이었을 겁니다. 3차 돌격 이후 고니시는 역으로 포위 진영을 유지하며 진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니시의 별동대는 전투 동안 돌아가 충주성을 공격하고 점령해버립니다. 이에 신립은 충주성을 구하러 출격하였고 이에 남겨진 병사들은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충주성에 도달한 신입은 충주성에서 출격한 일본 정예군에게 깨지고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한 신입을 반겨주는 건 동요하는 조선군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고니시의 일본군이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조선군은 겁에 질려 도망치게 되고 일본군은 추격하면서 조선군에게 퇴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조선군의 대부분은 달천강에 몰려 익사하게 됨으로써 전투가 끝나게 됩니다. 탕금대에서의 패배로 일본군은 한양까지 일사천리로 올라갔으며 결국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몽진을 하기에 이르게 합니다. 탕금대 전투의 패배는 임진왜란 초 조선에게 뼈아픈 패배였고 중앙, 지방을 가릴 것 없이 큰 충격을 주어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탕금대에서 신입은 불리했던 전투임을 인정하지만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과 전투에서 지휘관의 결정과 진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전투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